디자인 길리 최현 실장입니다. 이번 영상도 욕실인데요. 핵심만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. 비포 사진을 보시면 크게 레이아웃이 바뀌지 않았지만 공간 느낌도 많이 다르고요. 무엇보다 그 활용도가 많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어요. 어떤 게 달라졌을까요? 애프터 도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. 가장 큰 차이는 상부장의 부재라고 볼 수 있죠. 욕실 공간에 상부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아주 큰 차이를 볼 수 있죠. 이런 식으로 거울이 작아지게 되면 많이 불편할까요? 거울은 변기 앞에서 보는 게 아니라 세면대 앞에서 보게 돼 있죠. 변기 윗부분은 굳이 거울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. 기존에 있던 상부장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딩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 오른쪽 부분도 유리로 되어 있는 거고요. 사실 이 친구가 하는 역할은 없습니다. 그럼 부족한 수납을 어디로 옮겼을까요? 문 뒤편으로 옮겨줬고요. 욕실 수납장이 키 큰 장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활용도가 엄청납니다. 폭도 충분히 여유가 있어서 기존 수납장보다 훨씬 더 활용도가 좋고요. 심지어 수납장 깊이도 더 깊기 때문에 수건들이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.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이 방법을 많이 사용을 못할까요? 그 이유는 우리가 도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. 대부분의 집들은 이 안쪽 깊이가 많이 나오질 않아요. 이런 수납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질 않는다는 거죠. 다행히 이번 집은 이 벽을 조금 철거할 수 있었고요. 문을 오른쪽으로 옮겨준 거죠. 기존에 왼쪽에 있던 문을 오른쪽으로 살짝 옮겨주는 게 가능했습니다.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, 이 두 개의 포인트만 미리 체크하시면 충분히 욕실의 수납장을 길게 만들 수 있고요. 당연히 상부장도 없앨 수 있겠죠.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이 변기의 좌우 폭이에요. 이 폭을 어떻게 세팅하는지에 따라서 왼쪽에 있는 세면대 폭도 결정이 되고요. 이 안쪽에 샤워 공간의 폭도 결정이 됩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변기를 벽으로 조금 더 붙여서 설치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설치할 수도 있을 거예요. 제가 일반적으로 추천드리는 치수는 400이고요. 그리고 여기서 하나가 더 있어요. 방금은 변기까지 거리의 센터였는데요. 이제는 똑같이 세면대까지의 거리도 중요합니다. 만약에 이 거리가 짧다면, 더 크다면 변기에 앉았을 때 어깨가 닿을 수 있겠죠. 이 치수도 일반적으로 똑같이 400, 400을 맞춰주면 좋은데 여기에서 조금 변수가 생겨요. 왼쪽에는 샤워 공간도 있고요. 그리고 세면대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 세면대를 이 치수에 맞추는 게 답은 아니라는 거죠. 샤워 공간은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좋지만 이렇게 욕조를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800이라는 치수를 맞춰줍니다. 800보다 더 넓으면 당연히 샤워하기 편하겠지만 욕조를 사용하기에는 꽤나 부담스러운 사이즈가 될 수 있어요. 이렇게 됐을 때 남은 치수를 한번 보겠습니다. 900 정도의 사이즈가 남았는데요. 그렇다고 세면대를 900짜리 세면대를 쓸 수는 없단 말이에요. 욕조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파티션을 조금 더 밀 수 있겠죠. 이렇게 밀게 되면 당연히 세면대 공간도 줄어들게 되니까 더 좋을 수 있지만 제 고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넓은 세면대를 원하셨어요. 그래서 세면대는 800으로 맞추고요. 옆에 남은 공간을 조금 더 여유있게 만들어 줬습니다. 변기 폭을 설정할 때 중요한 거는 여기가 넓은 건 괜찮아요. 다만 이 부분이 너무 좁아지게 되면 현실적으로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최적의 치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요. 애프터 사진으로 다시 봐도 적절한 치수로 공간을 맞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타일 욕조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. 이상적인 타일 욕조의 높이가 어떻게 될까요? 저는 이 타일 욕조의 기준을 이렇게 봐요. 안쪽에서 우리가 반신욕을 할 때 일반적으로 배꼽까지는 높이를 채워한다고 보거든요. 이렇게 채웠을 때 욕조 안쪽 기준으로 대략 10cm 내외로 공간의 여유가 생기도록 만듭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높이가 높으면 당연히 욕조 안으로 들어가기까지가 힘들 수 있어요. 이 높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마찬가지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생깁니다. 일반 욕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. 이 내부탄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아요. 업체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40cm가 넘지 않습니다. 그동안 우리가 반신욕하면서 별 무리가 없었던 이유는 일반적인 욕조는 이렇게 등받이가 기울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중간에 턱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. 그렇지만 타일 욕조들은 이 뒷부분이 상대적으로 직각으로 서 있기 때문에 이 턱 부분이 없으면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. 타일 욕조와 일반 욕조의 그 장단점은 매우 명확합니다. 어린 자녀가 계시다고 하면 타일 욕조를 권해드립니다. 아이들이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. 기존에 있던 욕조처럼 일반 욕조라고 하면 이 공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들어가서 놀면 엄마나 아빠는 이 바깥에 있어야 되거든요. 그렇지만 조정 욕조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. 어른 한 명이 같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. 크게 불편함 없이 같이 놀 수가 있습니다. 일반 욕조가 샤워하기는 더 불편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바로 내부 폭 때문이에요. 제품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46cm에서 대부분 53cm 사이입니다. 타일 욕조 같은 경우는 이 안쪽의 내경을 그대로 다 쓸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장단점이 존재하지만 일반 욕조의 가장 큰 장점은 편한 반신욕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아무래도 등받이가
많이 기울어져 있고 곡선이 많다 보니 타일 욕조보다 편합니다.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잘 맞는 욕조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